지질은 지난 시간에 했고 단백질도 했습니다. 단백질, 미생물, 곡류, 서류, 당류, 육류. 네, 자, 육류에 일단 2024년 올해에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를 문제은행에서 출제된 기존 우리가 5년 동안의 문제의 키워드를 가지고 예상 문제를 한번 들어보자. 자, 어떤 문제가 육류 성분에 대해 가지고 거의 매년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되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자, 올해도 한 문제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나올 것 같으냐? 자, 작년에 나온 문제는 아직 문제은행에 안 들어가 있다. 그런데 이거는 나온 문제는 안 들어가 있지만은 실제로 이 각 부분의 문제가 적어도 한 5문제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남아 있는 게 아직 4문제 있다 이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은 오래전에 한번 봅시다. 황을 함유하여 쇠고기보다 돼지고기에 많이 들어있는 바이타민은 뭐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육류의 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육류 사후 경직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 숙성된 육류의 주된 감칠맛 성분은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IMP 이노신 모노포스페이트입니다. 그 다음 작년의 문제는 지금 동물의 결합 조직, 뼈, 피부, 연골 등을 구성하는 섬유상 단백질이 뭐냐, 콜라겐이었습니다. 답은. 자, 이런 식으로 육류의 성분에 대해 가지고 한 문제는 출제된다. 그럼 올해 어떤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다음 육류 조리 가공에 대해서 한 문제에서 많게는 3문제까지 출제됐더라. 그러면 평균 한 2문제는 출제됐다면은 이 2문제가 원래도 나온다 할 때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올 거냐? 기존 문제들 보시면은 육류 연화제로 사용되는 효소 뭐 있느냐? 그 다음 젤라틴을 이용한 식품, 뭐 마시멜로, 쇠고기 장조림, 홍두깨살, 육질 부드럽게 하는 과일 성분, 그러니까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어떤 과일 이런 쪽에 들어있는 그 성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가 문제가 지금 가끔 나옵니다. 그 다음 육류 숙성 시 변화, 불고기 조리 시 양념 순서, 그 다음 육류 저장 시 철 2가가 3가로 산화되었을 때 젓갈색 색소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어떤 성분이냐? 메트마이오글로빈이다. 자, 이 문제였고, 작년에 육류 이용하는 음식 조리법 관련된 부분입니다. 한 문제. 그 다음 육류 사후 경직 시 나타나는 현상, 사후 경직 액토마이오신 증가. 그러니까 사후 경직에 묻고 육류 어떻게 조리하는지, 그 다음 육류 색깔 변화 관계된 거, 육류 연화제, 자, 이런 쪽에 문제들이 적어도 2-3문제 출제되더라. 그러면은 거의 매년 이 영역 벗어나질 않잖아요. 그래서 요점 정리해 가지고 같이 정리를 하면서 예상 문제 풀어보시는 게 좋겠다. 자, 작년 문제입니다. 콜라겐, 섬유상 단백질이고 결합 조직, 뼈, 피부, 연골 구성하는 섬유상 단백질 콜라겐. 그 다음 육류를 이용한 음식 조리법이 옳게 연결된 것은 편육, 서별조리법, 갈비찜, 건열 아니고, 장조림, 건열 아니고 다 서별, 이렇게 다른 것들 틀렸다. 조리 방법에 대한 내용. 자, 그 다음 사후 경직 시 나타나는, 육류 사후 경직 시 나타나는 현상으로
현상은 액토마이신이 증가한다. 자, 이 문제. 그다음 어패류. 자, 어패류 성분입니다.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패류 조리 가공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출제 안 되는 해도 있습니다. 이 출제 안 되는 해 나오면은 성분에 대해서 묻지 않으면은 조리 가공에 대해서 두 문제 물어버리고, 그래 두 개 합하면은 거의 두 문제 내지 세 문제는 어패류에 문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어패류 성분의 어묵의 탄력성에 대해서 어패류 신선 어류 판정, 그러니까 무슨 신선한지 신선하지 못한지 판정, 이거는 우리 거의 상식 수준 가지고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 어묵 제조 시 생선에 2~3% 소금을 넣어 갈면은 용출되는 염용성 단백질, 그러니까 염에 녹는 단백질이 뭐냐? 액틴과 마요신입니다. 액틴, 마요신. 그 다음 오징어 먹물 색소 성분이 뭐냐? 색소 검은색 나오면 멜라닌입니다. 우리 머리털 검지요, 피부 검지요, 다 멜라닌 색소입니다.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머리 하얘져요. 피부도 완전히 하얀 백색종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패류에 대한 문제. 자, 작년 문제입니다. 오징어 먹물 멜라닌, 신선도 낮은 어류, 표면에 점착성이 있다. 나머지 신선도 높은 문제들입니다. 눈이 맑다, 껍질 광택이 있다, 아가미가 선홍색이다, 비늘이 고르게 밀착되어 있다. 이거는 어류 신선한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상식 수준에 맞출 수 있다. 그 다음 난류가 두 문제씩 거의 매년 출제됐습니다. 난류. 보시면은 뭐 생남백에 함유되어 있으며 비오틴의 활성을 저해하는 물질이 뭐냐? 그 다음 완자전 달걀 쓰는데 왜 쓰느냐? 결합제로 쓴다. 남백 단백질 오버알부민에 대해서 문제. 달걀 난황 주위 암록색 물질이 생기고 달걀 저장 시 변화에 대해서 문제를 물었습니다. 그 다음 신선한 달걀 상태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문제. 남백 기포 형성을 촉진하는 것은 레몬즙. 작년에 기포 안정성에 관여하는 주된 남백 단백질은 오보뮤신. 11% 소금물에 달걀을 넣었을 때 가장 신선한 달걀은 가장 바닥에 깔아앉는 달걀이겠죠. 자, 이런 문제들입니다. 자, 작년 11% 소금물에 달걀을 넣었습니다. 가장 신선하다. 자, 지금 보시면은 가장 신선하다는 얘기는 바닥에 깔려져 있는데 바닥에서도 이렇게 위로 떠 있다는 얘기는 어디입니까? 뾰족한 쪽이 아니고 뭉뚱한 쪽이, 여러분 뭡니까? 못을 치면은 못이 못 끝은 뾰족하잖아. 위쪽이 공기가 들어가 있는 기방입니다. 그러니까 공기방이 이렇게 세워져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누워져 있는 것보다는 공기가 많이 들어있다. 공기가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뭡니까? 거기에 들어있어야 될 수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신선하지 못하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우유 유제품에 대해서 두 문제 거의 나옵니다. 자, 어떤 문제 나왔냐? 작년에 우유와 토마토를 혼합해서 주스를 만들었더니 응고물이 형성됐다. 응고된 우유 단백질은 우유 단백질, 응고되는 우유 단백질, 우유 속에 뭐가 카제인 혹은 카세인이 응고되는 경우입니다. 다음 가열한 우유에서 나는 익은 냄새의 주된 성분이 뭐냐? 우유의 익은 냄새 주된 성분. 약간
그 어떤 황화수소 조금 뭐랄까 이게 그렇게 상쾌한 냄새는 아니에요. 상쾌한 냄새는 아닌데, 자, 익은 냄새, 가열 우유에서 익은 냄새 나는데 그 주성분은 황화수소 H2S 황화수소이다. 그 다음 두류. 자, 거의 매년 한 문제 출제됐습니다. 작년 두부 제조에 사용하는 산성 응고제는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염화칼슘, 황산칼슘,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간수라고 그러는 두부 응고제인데, 자, 이 물질이 아니고 산성 응고제입니다. 산성 글루코노델타락톤이라는 응고제가 있습니다. 글루코노델타락톤. 자, 그 다음 그 이전에 해도 보면은 두부 제조 시 간수에 응고되는 단백질이 뭐냐, 그 두부의 주 성분이 글라이신을 포함한 글리시닌입니다. 그래, 글리시닌. 콩나물 삶을 때 비린내 난다. 왜 그러냐? 날콩에 존재하는 단백질 소화 방해 성분, 자, 트립신 저해제. 두부 제조 시 콩물을 끓일 때 생성되는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품이 난다. 이 거품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자, 이런 문제들. 자, 이게 글루코노델타락톤이라는 물질입니다. 산성응고제이다. 산성응고제.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이거는 거의 나올 확률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유지류. 유지 두세 문제가 거의 출제됩니다. 두세 문제가. 지금 보시면은 분리된 마요네즈를 재생하는 데 이용하는 것은 뭐 튀긴 기름 조건은 유지 발연점이 낮아지는 요인이 뭐냐, 그 다음 유지 발연점 연기 성분이 뭐냐, 아크로레인입니다. 유지 산패도는 어떻게 무슨 값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과산화물가. 그 다음 유지 쇼트닝성에 대해서 물었고, 참기름 항산화 물질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 세사몰이라는 물질입니다. 크로켓 튀길 때 기름 흡수량을 줄이는 방법이 뭐냐, 그 다음에 유지 동류 처리, 식물성 유로 마가린 제조를 위해서 동류 처리. 동류 처리라고 하는 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 기름을 냉장실에, 냉동실 아니고 냉장실에 두더라도 기름이 엉켜서 고체 상태로 밑에 이렇게 그러니까 기름 액체 상태가 아니고 엉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걸 제거해주는 동류 처리. 자, 그 다음 유지 가열 시 표면에 엷은 푸른 연기가 발생됩니다. 이때 온도를 발연점, 연기가 나온다. 발연점입니다. 발연점. 그 다음 버터크림을 만들 때 버터를 빠르게 저으면 공기가 들어가서 부드러운 질감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크리밍성이라고 그래요. 크림. 우리 크림 만든다 그러잖아. 자, 유지, 액체 유지를 경화하여 만든 가공 유지가 뭐냐? 액체 유지를 반고체화시키는 가공. 그러니까 마가린, 대표적인 마가린. 그 다음 작년 문제. 페이스트리를 만들 때 글루텐 망상 구조를 형성을 방해해서 조직감을 바삭바삭하게 부드럽게 만드는 버터 성질이 뭐냐? 쇼트닝성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삭바삭하지 않으면 뭐 치즈같이 이렇게 쭉 늘어나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바삭바삭한 느낌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때 글루텐 망상구조 형성을 방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걸
방해시켜 주지 못하면 바삭바삭하게 만들지를 못한다 얘기예요. 그걸 쇼트닝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리된 마요네즈를 재생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요네즈 만들 때 뭐 썼습니까? 난황 썼잖아. 계란 노른자 썼잖아. 그 다음 유지를 고온에서 가열할 때 그리세롤에서 생성되는 자극성 성분이 뭐냐? 아크로레인입니다. 아크로레인. 이게 기름 가열하면은 연기가 차고 그 연기가 뭐 파란무늬한 형태의 연기잖아. 그게 그 속에 이 아크로레인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기름을 가열시키니까 연기가 난다. 이걸 발연, 연기 연자. 연기가 나는 온도, 발연점. 그 다음에 발연점 다음에 계속 가열을 하면은 온도가 더 올라가서 불이 붙어버려요. 불이 붙는 온도를 인화점이라고 해요. 인화. 그리고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온도를 계속 더 올리면은 계속 기름이 탑니다. 그걸 연소 온도라고 해요. 연소. 그러니까 발연점, 인화점 불이 붙어가지고 그것보다 인화점 불이 붙었는데 온도를 더 높이지 않으면 불은 스스로 꺼져버려요. 근데 계속 불이 탄다는 얘기는 계속 연소되고 있다. 연소 온도라고 그래요. 연소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벌써 아크로레인 만들어진다. 이 속에는 이 아크로레인 자체도 발암물질입니다. 발암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태우고 이러는 거 하지 마라. 기름은 안 태워요. 그런데 구워 먹으면 구이하면은 밑에 기름 들어가서 숯불에 거기에서 타면서 계속 이 아크로레인 알데하이드 CHO 알데하이드 기까지 CH2CH 이중결합의 CHO 알데하이드. 자, 이게 아크로레인입니다. 아크로레인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나 하면 글라이신, 우리 지방이 가수분해 되고 나면 지방산과 그리세롤, 다른 말로 그리세린이라고 그러는 그리세린은 사실은 우리가 많이 쓰는 관용명입니다. 자, 그리세린이 탈수 반응, 물 분자 두 분자가 빠지고 이 아크로레인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아크로레인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만들지 마세요. 그 다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바베큐 좋지, 그죠? 아주 뭐 향도 좋고 맛도 좋잖아. 그 바베큐 파티 한다면서 그 어른이 이런 아크로레인을 포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폴리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 뭐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져요. 그거를 냄새 좋다고 구수하다고 그걸 냄새를 맡으면서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거 다 냄새 맡겨가면서 그거 좋다고 뭐 가든 파티하는 사람들 정신이 있나 없나? 정신이 있는 사람이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눈여겨 들어봐야 될 내용입니다. 다음, 채소 과일류. 채소 성분과 조리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2문제, 3문제, 4문제까지, 그 다음 과일 성분 조리에서 뭐 출제 안 될 때도 있고 1문제에서 3문제. 그럼 2개 합하면 보세요. 3문제에서 거의 5문제까지, 채소 과일에서 3문제에서 5문제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죠. 이거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40문제 속에서
이거 뭐 네 문제 나왔다 그러면 10%잖아. 10%. 그랬어. 뭐 나왔는지 딱 보면은 문제 딱 보면은 자, 이런 문제는 놓치지 말자. 자, 이 얘기입니다. 작년 문제. 양파 다질 때 눈물 납니다. 자, 이거 눈물 나게 하는 성분이 뭐냐? 황화물인데 티오프로파날 S 설퍼 옥사이드입니다. 설퍼 옥사이드. 아릴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 아닙니까? 이게 분해돼 가지고 이런 것들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햇생강 초절임 했을 때 생강색이 연분홍색이 됐습니다. 색소 물질입니다. 이에 관여하는 성분 초절임 했다. 그러니까 식초 산성 영역에서 붉은색 혹은 분홍색, 그 다음에 염기성 영역에서 색깔이 청색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뀌는 게 이게 안토시안입니다. 안토시안. 그 다음 채소 과일할 때 질감이 연화되는 이유, 질감이 딱딱한 게 부드러워지더라. 펙틴이 분해되는 겁니다. 펙틴이 분해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채소 과일류 한 문제 더 있네. 과일을 끓여 그런 과즙에 설탕을 넣어 졸여 만들었다. 젤입니다. 젤이. 자, 여기 정리를 했습니다. 자, 잼과 젤리와 마멀레이드. 자, 잼은 과일의 과육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과일을 으깨서 만들어 줬는 게 잼이에요. 젤리는 과즙만을 사용을 해라. 이거 해가지고 과즙만 사용해서 과즙을 만들고 거기에 만약에 젤리가 잘 안 만들어지려고 그러면은 과일의 산이나 펙틴이 부족할 때 자, 이런 거를 펙틴이나 산을 첨가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주로 과일 설탕 비율 1:1 정도로 하는 것이 자, 젤입니다. 그러니까 젤리는 잼과 같이 잼은 과육 그대로 들어있는 형태이고 젤리는 즙만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잼과는 구분되잖아.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마멀레이드는 뭐냐? 젤리처럼 과즙과 설탕으로 만드는데 여기에 과일의 껍질을 넣어줬다 이 말입니다. 주로 오렌지, 레몬, 라임과 같은 감귤류에서 과일 껍질도 넣어가지고 젤리같이 만들었다. 그걸 이름을 마머레이드라고 이름을 부른다. 자,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해조, 버섯류 거의 한 문제씩 출제됩니다. 버섯은 자, 해조, 버섯은 그렇게 지금 잘 나오질 않았어. 해조류에서 해조류 작년에 김, 그 다음 다시마, 미역, 한천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김을 햇빛에 오래 노출하거나 수분이 많은 곳에 보관하면 붉은색이 됩니다. 김이 붉은 김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게 붉은색 성분이 뭐냐 이겁니다. 피코에리트린이라는 성분입니다. 좀 완전히 처음 들어본 얘기 문제일 수 있죠, 그죠? 김이 왜 이 붉은색이 되냐? 김이 홍조류예요. 붉은 홍자예요. 홍조류입니다. 김이 검잖아요. 파랗잖아요. 녹조류입니까? 아닙니다. 홍조류입니다. 피코에리트린 붉은 색깔을 나타내는 이 물질입니다. 피코에리트린. 자, 여기에 정리 한번 합시다. 김, 홍조류입니다. 붉습니다. 붉은 색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코에리트린 빛을 잘 흡수 반사하기 때문에 김은 검은색으로 보이지만은 오래 보관하며 하거나 빛을 쬐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김이. 미역은 갈조류입니다.
미역 갈조류,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색소는 노란색이나 주황색이며 미역은 햇볕을 약간 받아 갈색이나 황갈색으로 보입니다. 미역 갈조, 김홍조, 톳은 갈조류인데 미역과 톳이 같이 갈조류입니다. 톳은 파란색이나 갈색을 띠고 펙틴이라는 젤리와 성분을 톳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팔의 청각은 녹조입니다. 녹조류입니다. 엽록소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정리하십시오. 팔의 청각 녹조류, 미역 톳 갈조류, 김홍조류. 자, 이제 원래 나올 예상 문제 이제 다 만들어 봤습니다. 자, 1교시 잠시 브레이크 타임 갖도록 합시다.